생각만으로 조종할 수 있는 로봇,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뇌과학과 IT 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이제는 사람과 로봇을 연결하는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강남대학교 인공지능융합공학부 김훈희 교수와 함께 뇌기계 인터페이스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자, 사람이 조종간을 잡고 조종하는 게 아니라 생각만으로 로봇을 움직인다는 건 지금까지는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었는데요. 이게 현실이 될 거라고 하니까 정말 놀랍고 신기합니다. 일단 교수님께서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지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뇌와 인공지능 연구하는 공학자이고요. 뇌기계 인터페이스 시스템, 즉 뇌의 활동을 측정해 사람의 의도대로 기계를 컨트롤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뇌기계 인터페이스란 말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알고 보면 생소한 기술은 아닙니다. 영화 매트릭스나 아바타처럼 가상 공간이나 실제 세계에서 나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아바타에서 주인공이 그 아바타를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술로 원격 조정을 하게 되고요. 또 그 아바타가 다시 거기 나오는 캐릭터인 거대한 새를 또 다시 원격 조정을 하고요. 그래서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두 번의 이렇게 뇌기계 인터페이스가 연결되는 형태인데 이쪽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께서 이제 당연히 이런 영화적 상상력이 실세계에서도 구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기술이 앞으로 더 발전하게 된다면 이게 로봇이나 아바타를 자유자재로 원격 조정하는 시대가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말로만 들어서는 진짜로 현실로 가능한 일인지 정말 신기한데요. 네. 현재 개발된 기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몇 가지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술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사고로 다리를 잃은 분들에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로봇 다리를 장착시켜주거나 아니면 네. 사지마비 환자를 위해 대신 움직여줄 수 있는 로봇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네. 최근 일론 머스크가 CEO로 있는 뉴럴링크라는 회사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예. 뉴럴링크는 뇌기계 인터페이스를 위한 하드웨어 신경칩을 제작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원숭이의 뇌에 신경칩을 삽입해서 간단한 탁구 게임을 생각만으로 하는 실험에 성공을 했고요.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원숭이가 오른손에 조이스틱을 잡고 능숙하게 조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그러네요. 실제로는 이게 조이스틱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머릿속에 있는 그 신경칩을 이용해서 원숭이의 생각을 읽고 이거를 게임을 진행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저 원숭이 실험은 저희도 보도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기계가 우리 또는 뭐 생명체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건가요? 기계가 이제 생각하면 하는 대로 움직이려면 먼저 뇌를 읽는 즉 뇌파를 측정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뇌 신경 세포들이 정기적 신호를 서로 주고받게 됩니다. 네, 이런 정기적 신호들이 모여서 이제 뇌파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그 뇌파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은 전극을 두개골에 이렇게 이렇게 꼽아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예. 문제는 이렇게 두개골에 전극을 넣게 되면은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지마비 환자들이나 아니면은 뭔가 뇌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인터페이스들이 이런 시스템이 사용이 될 텐데요. 이런 외과적 수술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한테는 사용이 되게 어려운 기술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보통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술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와 그리고 전극을 삽입하지 않고 그냥 머리 위에서 두피 네. 위에서 이렇게 측정하고 그럼 뭐 헬멧처럼 쓰기도 예, 하고 그런 그렇습니다. 건가요? 헬멧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측정을 해서 우리가 어떤 기기를 조작하는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네. 교수님 추가적으로 네. 이게 머리에 전극이라든지 이런 걸 꼽는다는 걸 이제 찾아보니까 침습법이라든지 네네, 이런 맞습니다. 표현을 쓰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침습법이 외과적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상용화에 좀 걸림돌이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비침습법이 이제 헬멧처럼 쓰기 때문에 침습적인 방법들은 당연히 두개골을 열고 그 뇌에다 바로 뇌세포를 측정을 하기 때문에 활동을 측정하기 때문에 잡음이 없지만
이제 그 두개골 위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정기적 신호를 두개골을 뚫고 나오는 신호를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잡음들이 많이 있게 되죠. 그래서 네. 그렇다 보니 이거를 이제 해석하는 그 뇌파를 해석하는 방법들이 두개골 위에서 찍는 이제 비침수적인 방법들이 훨씬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네. 차이가 있군요. 자, 그리고 말씀하신 사례들 외에도 이제 국내에서는 그 인간과 컴퓨터를 연결하려는 그 시도가 이어져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교수님께서 이제 개발하신 기술은 어떤 건가요? 일단 그 뇌기계 인터페이스 시스템은 이제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저는 하드웨어 센서로 측정한 뇌파 신호를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하여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즉 뇌파로 사람의 생각을 읽는 마인드 리딩이 가능한 인공지능 연구를 개발을 했고요. 이번에 저는 그 인공지능과 유전 알고리즘 기법을 이용하여서 인간 대뇌 심부에서 측정한 뇌파, 그러니까 두개골 안쪽에 있는 뇌파로 팔의 움직임을 의도를 파악해서 로봇팔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예. 네. 특히 이제 3차원 공간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로봇팔을 움직일 수 있도록 인공지능 디코더를 개발을 했고요. 특히 이번 연구를 위해서 그 이제 실제 뇌의 구조와 계산 모델을 모방하는 인공 두뇌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높은 정확도로 뇌파의 의미를 파악하여 로봇팔을 움직이는 데 성공을 하였고요. 예. 3차원 상에서 24가지 방향, 즉 각각의 각 차원에서 8가지 방향을 디코딩할 수가 있었는데 정확도가 평균적으로 90% 이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말씀인데요. 네네. 그렇다면 그동안 연구되어 이제 다른 연구소들의 그런 기술과는 어떤 차별점이 있는 겁니까? 네, 사실 이런 뇌기계 인터페이스 경우는 이전에도 비슷한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 특히 국내 이제 카이스트에서도 뇌파만으로 로봇 드론 휠체어를 움직이는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결과는 신체 부위의 움직임을 상상할 때 뇌파를 측정하여 이용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고 싶을 때 앞으로 걸어가는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 다리를 움직인다, 왼쪽 다리를 움직인다 이런 상상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즉 신체를 조이스틱처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런 신체 부위의 움직임을 상대적으로 뇌 활동에서 쉽게 포착을 할 수 있어서 기존에 많이 이용이 됐었는데 제가 진행한 연구에서는 이렇게 신체 부위를 움직이는 상상을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어디로 움직이고 싶다는 그런 그 의도를 생각할 때의 뇌파를 측정해서 뇌신호를 포착해갖고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이제 3차원 공간에서 상당히 다양한 방향으로 로봇을 움직일 수 있는 명령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뇌파 신호는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그냥 잡음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네.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통계 분석을 통해서 뇌파 신호의 의미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네. 당연히 이런 방법으로는 많은 의미를 알아낼 수 없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딥러닝 같은 고급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해 뇌파 신호의 의미를 해석하려고 하는데 이 또한 하드웨어랑 인공지능 학습 능력이 이제 한계점으로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 연구에서는 실제 뇌의 구조와 계산 모델을 모방하는 인공지능 인공두뇌를 구축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실제 사람이 어떤 방향을 생각하거나 표현할 때 신경세포가 움직이는 모습을 똑같이 따라하는 인공두뇌를 만든 겁니다. 네. 따라서 특정 방향으로 움직임을 생각할 때 뇌파를 측정하고 이 뇌파 신호를 이제 인공지능 인공두뇌에게 알려주면 인공두뇌는 이제 자신이 방향을 표현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이 신호가 어느 방향에 나타난지를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기존 통계 분석 신호 처리 기법에 의존하는 뇌기계 인터페이스와 달리 뇌의 실제 작동 구조를 모방하는 인공두뇌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의도와 생각을 읽을 수 있다고 하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더 신기한데 말씀하신 기술들이 어느 분야에 좀 활용될 수 있을까요? 네, 이 뇌기계 인터페이스 시스템 연구 대부분은 이제 딥러닝을 이용하는 고전력, 고용량, 고성능 컴퓨터를 필요로 합니다. 네. 따라서 실시간 응용 시스템인 이제 스마트 기기, 우리 핸드폰 같은 거죠. 그런 것들에 적용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전력, 저용량, 저성능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에서도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메타버스 같은 이런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를 생각대로 움직이게 하거나 모바일 앱을 생각만으로 컨트롤하는 그런 스마트 기기, 엔터테인먼트, 게임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이런
뇌기계 인터페이스는 기본적으로 하지마비 환자나 사고로 팔을 잃은 환자들을 위한 로봇 제어 기술에는 당연히 활용이 됩니다. 그렇군요. 저는 무엇보다 신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기대가 되는데 이 기술이 언제쯤 상용화가 가능할까요? 예, 현재 기술의 가장 큰 장애는 이제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신부뇌파를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수술이 필요한 기술은 일반인에게 사용할 수 없다 보니 재활 연구 목적만으로 이용되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피에서 측정한 뇌파를 측정하여 기기를 조작하는 연구 기술을 연구 중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비측습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네. 현재까지는 두피 뇌파를 이용해서 2차원 공간에서 자유롭게 완료되었고요. 네. 실제로 이 결과가 국제 논문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결과를 이제 3차원 공간으로 확장하여 향후 3년 안에 이제 상용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거의 다 왔네요. 근데 이렇게 기술의 발전도 좋지만 네. 뭐 그 기계가 사람의 생각을 읽는다는 게 뭐 윤리적인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까요? 예, 뇌기계 인터페이스를 연구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기계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읽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연구를 반대할 것입니다. 예. 하지만 네. 그 뇌기계 인터페이스는 기본적으로 신경외과적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이고요.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한 기술이 발전되어 일반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와 같이 그 개인 뇌파 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률 같은 것들이 제정돼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자면 메타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개인의 뇌파는 개인의 기기에만 저장이 되고 외부로는 유출되지 않고 이제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예, 교수님 그 말씀 듣다 보니까 메타버스 이 시대가 열리면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기술들이 정말 활용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정말 가상 공간에서의 아바타를 뇌파만으로 움직이는 그런 기술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 상당히 그 게임 수준에서만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그 토이 이그젬플이라고 예. 장난감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요. 네. 아직까지 그렇게 상용화할 단계는 아니고요. 어, 사실 저희가 3년 안에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제품화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자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앞으로의 연구 개발 목표도 들려주시죠. 예. 뇌기계 인터페이스 분야는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래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뇌파 분석에 공통으로 이용되는 뇌기능 모방 인공두뇌 연구입니다. 사람의 생각, 감정 등을 그대로 모방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지금까지 뇌기계 인터페이스의 대부분은 로봇의 움직임의 방향 이런 것들을 뇌파로 포착하는 연구였는데 앞으로는 스마트 기기 등을 조작할 때 필요한 다양한 명령을 생각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뇌기계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뇌파로 사람의 감정과 인지 기능을 측정하여서 마케팅에 이용하는 뉴로 마케팅 연구 또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만큼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를 좀 잘 해결해서 그 IT 기술의 새로운 도약 시대를 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남대학교 인공지능 융합공학부 김훈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